최근 전개화된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한국과 일본 항공산업의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자 전 세계 항공사들이 일제히 한국을 주목하며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시아 최고의 허브 공항 타이틀을 두고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던 일본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다급히 한국을 따라해보려 시도했지만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 일본이 처해 있는 처참한 현실만이 더욱 부각되면서 엄청난 역효과를 낳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한국 항공산업의 놀라운 기술력이 더욱 돋보여지는 사태까지 발생해버리자 수많은 일본인들은 멘붕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는 외신들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우수성이 더욱 확실하게 입증되어 버리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외신에서까지 한국과 일본의 항공산업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한국 항공산업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한항공은 놀라운 기체 정비 장면을 선보이며 일본 전역을 대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었는데요. 세계 최초로 4대의 드론을 이용해 기존보다 2~3배 정밀하고 빠른 항공기 검사 기술력을 선보였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드론을 이용한 항공기 동체 검사는 기존 작업자가 최대 20m 높이에서 항공기 동체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는 현재의 정비 체계를 완전히 바꾼 것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을 없애는 동시에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정비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얼마 전부터 수많은 해외 항공사들에서 대한항공이 개발한 군집 드론을 활용한 기체 검사 기술력 도입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기존 10시간이나 걸리던 동체 검사 시간을 연내 시간으로 6%가량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드론에 장착된 초고성능 카메라는 2mm 크기까지 정밀한 식별이 가능해 오히려 기존의 작업자가 높은 곳에서 육안으로 2차 전액이 어려운 미세한 손상까지 정확하게 탐지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은 클라우드로 검사 데이터를 공유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관련 직원들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체적인 운영 프로그램도 개발해 향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드론의 개수를 추가하게 될 경우 검사 안정성 증가와 검사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 항공기술의 놀라운 기술 발전을 목격한 일본인들의 경악에 가까운 반응들이었는데요. 정말로 시간 단축과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엄청난 기술력인 것 같다. 불행히도 일본은 한국에 비해 기술이나 아이디어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아날로그 방식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인들에게는 안정성이 입증된 기술력이라고 수백 번을 말해도 결코 도입되지 못할 기술력 등 부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 실제 외국 대형 항공사들까지 한국에 대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을 보여버리자 현재 일본은 극도로 불편한 심경과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얼마 전 수많은 외신들에서 미국 아틀라스 항공의 한국 진출 소식을 대서특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 매체들에선 아틀라스가 최근 인천공항에 화물기 전용 정비시설을 증축하고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은 한국에게 완벽하게 밀려버린 자국 항공산업의 쇠퇴에 대해 한탄 가득한 푸념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이 이처럼 탄식을 쏟아내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미 수년 전부터 일본은 자국 공항의 아틀라스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여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일본이 아시아 최고의 허브 공항으로 도약을 위해 수년간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들여 추진해온 사업이 결국 한국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극도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 인천공항은 해당 시설 입점으로 향후 50년간 무려 6조 5천억 원의 수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틀라스 항공은 전 세계 124개국 430여 개의 공항을 연결하며 대규모 물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틀라스 사장은 인천공항은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공항이라는 설명을 하며 정비 인프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물류 거점으로 손색이 없다는 극찬을 쏟아내기도 했죠. 실제로 이런 아틀라스 사장의 극찬이 쏟아진 이유에는 인천공항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개항 이후 최초로 연간 300톤 이상의 항공화물을 운송해내며 세계 2위로 도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복 수비 등 물류 수요가 급증하면서 본인 기조가 지속적인 호실적을 내게 되어 운이 따라주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역대급 적자를 내고 있는 일본 항공사들과 달리 우리 기업들은 그 운을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을 비축한 상태라 가능한 것이었는데요. 실제 대한항공 성공의 핵심은 화물 포트폴리오였는데 이 전략을 꾸준히 유지해온 방침이 팬데믹에 빛을 발했습니다. 항공화물은 규모가 크지 않으면 적자가 나기 일쑤기 때문에 저비용 항공사들은 화물 운송만을 담당하는 화물기를 보유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물류업계에선 화주와 장기간 거래를 지속하며 쌓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대한항공은 수십 년간 이 관계를 두텁게 쌓아 올려왔고 장기화된 팬데믹에도 이러한 신뢰를 지켰던 것이 엄청난 장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코로나 사태 이전 전체 매출 중 60%는 여객, 30%는 화물로 담당하던 비율을 과감하게 뜯어고쳤고 2010년 3월부터는 화물 운송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측해 승객을 태우던 여객기를 개조한 화물 전용기를 투입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위기 속에서도 대한항공의 과감한 결단력과 신속한 상황 판단력을 유심히 지켜본 전 세계 수출 기업들이 이제는 메이저 화물 항공사가 되어버린 대한항공을 현재 애타게 찾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항공운송에 적합한 수많은 고부가가치 수출품들 덕분에 엄청난 대반전을 이루게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한국에는 반도체와 OLED, 스마트폰 등 항공화물에 적합한 수출품들이 넘쳐나 오히려 팬데믹 사태 속에서 더욱 눈부신 도약을 이루게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첨단 산업은 이미 박살나버린 지 오래이고 그나마 첨단 산업 중 하나인 불화수소 등 취급이 어렵거나 위험한 화학품이 대다수인 일본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것이었죠. 실제로 이런 고부가가치 수출품들 덕분에 대한항공화물기 2년 동안 100%의 가동률과 84%의 높은 화물 탑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글로벌 항공사들의 화물 탑재율이 평균 60%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수출품이 항공운송에 적합하다는 점이 증명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화물기도 없고 여객기 개조에도 매우 소극적이었던 일본은 엄청난 경영난에 내몰며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상반기 잘 과한 한 곳 모두 1조 원 이상의 역대급 적자를 기록한 것인데요. 심지어 이는 단순히 1년으로 계산했을 당시 손실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각각 2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어 다수의 일본 언론들에선 현재 일본의 메이저 항공사들은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잘은 1961년 일본 최초의 화물 전용기를 도입했지만 2010년 경영 파탄으로 화물기 사업을 접어버린 바 있었죠. 결국 이 같은 일본 항공사의 어두운 과거 사례들이 바탕이 되어 대한항공과 같은 과감한 결단 내신 매우 소극적인 선택만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고, 이런 일본의 잘못된 선택들은 델타와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며 장기화되어버린 현 사태로 인해 조단위의 괴멸적인 경제적 타격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최근에서야 대한항공의 해법이 부러웠던 일본은 다급히 13년이나 접어왔던 사업을 다시금 꺼내들며 화물 전용기 운항을 시작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지만, 한국과 같이 항공기 전용 고부가가치 수출품이 거의 전무한 일본에서는 사업 환경의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망하지 않을 정도의 소극적인 대응만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작년 8월까지만 해도 잘 정부가 직접 화물 전용기 도입에 대해 기존 전략을 크게 바꿀 생각이 없다는 자신감을 표출했다는 것이었는데요. 화물 수송기 필요성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여객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역대급 발소리를 한 것이었죠. 그러나 해당 발언 이후 전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한 오미크론 사태로 인해 곧바로 하늘길을 완벽하게 닫아버린 일본 정부의 정책은 여객 사업에 올인하겠다는 잘의 선택이 완벽하게 반대되는 개념이었고, 이는 곧 화물과 여객 사업 모두에서 600톤급 적자를 내게 된 일본 항공업계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야마토홀딩스가 기치를 도입하고 자리 50%를 출자한 저비용 항공사 제트스타 제핀을 이용한 화물항공기를 운항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이것 역시도 중고 여객기를 화물 전용기로 개조하는 궁여지책에 불과해 한 번에 100톤 이상을 탑재할 수 있는 한국 항공과 달리 한 번에 고작 28톤가량의 화물밖에 탑재할 수 없어 한국과 같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속출했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사업이 시행된 직후 이러한 우려들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현재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처럼 고부가가치 수출품이 많지 않아 결국 단순 국제 택배 배달용으로 쓰겠다는 발표를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무려 1년 반 뒤인 2014년 4월에 개조가 완료되어 운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일본에 경이로울 정도로 느려 터진 행정력의 분통을 터뜨린 일본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의미 없는 돈을 쓰면서 1년 반 뒤 코로나 사태가 끝난 뒤 운행한다는 것은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다. 한국에선 팬데믹 초기 4개월도 안 돼 대형 항공기를 개조해놨는데 일본은 소형 항공기를 개조하는데 1년 반이 걸린다는 것만 봐도 일본과 한국의 기술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졌으니 드러나고 있다는 맹렬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답도 없는 자국 항공사와 일본 정부의 대원장 콜라보에 더 이상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한국에게 육적인 도움을 청하기 시작한 일본 지방정부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일본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해 11월 5일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시공항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시관계자가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대한항공이 화물기를 주사회로 증편하자 기타큐시시가 직접 나서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심지어 이들은 대한항공이 활주로에 들어서자 감격스러운 듯 일제히 환영 현수막을 흔들며 박수를 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실제로 후쿠오카 의원은 이곳을 항공화물의 물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답도 없는 자국 항공사들의 행보에 치를 떨던 이들은 결국 대한항공과 인천공항을 통해 자국의 물류 수출을 하겠다는 충격적인 선택을 내려버린 것이었죠. 실제로 당시 현장에 참석한 일본 취재진들은 나리타나 간사이 공항이 아닌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이 정도 대우를 해주는 것인가라며 굴욕감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국 항공사들만을 고집해 엄청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다른 공항들과 달리 기타 규슈 공항은 대한항공 취항 이후 화물량이 급증해올 들어서는 전년 대비 무려 2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일본 지방 공항 중에서는 한 달 100톤도 처리하기 어려운 곳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하루 왕복 200톤을 처리해버리는 대한항공의 능력에 그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대한항공의 화물기 증편 소식에 이런 대대적인 환영 인사의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상황인 것이죠. 이처럼 과거 한국에게 일방적인 수출 규제를 가했던 일본이 정작 한국의 물류 시스템에 도움 없이는 수출조차 하지 못하는 굴욕적인 상황이 펼쳐지자 일본 전역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종합해볼 때 위기 속에서 더욱 그 진가를 드러낸 대한민국과 셀 수 없이 많은 역대급 바지들로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일본과의 격차는 모든 분야에서 더욱 엄청나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시국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